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0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승무패 49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로 구성됐던 승무패 49회차가 정배 픽들이 대거 뜨면서 1등 적중자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2등 적중 되신 분들이 꽤나 많이 보였었는데 풋볼살롱 픽 같은 경우에는 4등에 적중이 됐고, 비록 적중 금액이 턱없이 낮았지만 그래도 승무패 48회차에 이어서 49회차까지 적중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러웠던 회차였습니다. 그러한 적중의 기운을 이어서 축구 승무패 50회차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로는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경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였죠. 후방 빌드업 코너에서 이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경기가 지난 승무패 48회차에서 아스톤 빌라와 브라이튼의 경기가 브라이튼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역배 픽이 떴었는데, 1번 경기부터 브라이튼 경기가 다시 들어왔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에서도 이 브라이튼의 데니 웰백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리버풀전에서도 브라이튼이 선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칼럼을 소개를 해드렸고, 풋볼살롱만의 어떤 인사이트까지 더해서 1번 경기부터 상당히 역배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드렸었는데, 저는 제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안픽으로는 무패 투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브라이튼이 지난 시즌 막판부터 올 시즌까지 보이는 행보를 면밀히 살펴봤을 때 홈에만 가면은 이상하게 경기력이 떨어지고,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이상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본 J리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어떤 성적이 극명하게 갈리는 팀들이 많은데, 홈과 원정에서의 전술을 달리 구사를 하면서 그런 결과가 조금은 납득이 되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죠. 홈과 원정에서도 3백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점유 축구를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홈에만 가면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브라이튼이 리그 홈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2무 2패인데,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는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원정 경기에서도 무실점 경기는 한 번밖에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브라이튼이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래도 지금 하위권 팀 치고는 13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공격력이 꽤나 괜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48회차에서 아스톤 빌라 대 브라이튼전을 조금은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백을 기반으로 쓰고 좌우 윙백인 솔리 마치 그리고 타릭 램프티 선수가 상당히 전반까지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점유와 패스, 쇼패스 비율이 상당히 높은 팀이 또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에 기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올 시즌 홈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까지는 따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도 2패를 거뒀었는데, 그 2패의 상대가 첼시 그리고 맨유 경기였습니다. 맨유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브라이튼이 승리를 가져갔어야 하는 경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브라이튼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고, 맨유가 꾸역꾸역 특유의 페널티킥 골로 역전을 해서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만한 역량을 가진 팀이 브라이튼인데, 다만 브라이튼이 걸리는 점은 제가 어제 후방 빌드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왼쪽 윙백인 솔리 마치 선수는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고,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문제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램프티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전에서 막판에 경고 한 장을 더 받고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리버풀전에는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브라이튼이고, 지금 랄라나 선수 중원의 리버풀이 친정팀이죠.
랄라나 선수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2선의 트로사르 선수까지도 지금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승무패 50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른 팀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 공유드릴 최종 픽에 오늘 밤과 새벽에 있을 각 팀들의 어떤 감독님들의 기자회견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부상 및 결장자 소식을 최종 취합을 해서 최종 픽의 부상자 및 결장자 정보를 빠짐없이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안 픽에서는 불투명한 선수들이 많다는 점을 조금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 선수가 나온다 못 나온다는 최종 픽 동영상에서 제가 조금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램프티 선수가 오른쪽 윙백 공격의 핵심인데 이 램프티 선수가 나설 수 없는 것은 브라이튼이 공격 작업에 있어서 조금은 왼쪽 솔리마치 선수가 포진한 이 왼쪽 측면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브라이튼의 양쪽 좌우 윙백을 활용한 공격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후방 빌드업,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어제 업로드해드렸던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 상세 분석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해당 경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분들은 지금 머리 위로 올라간 링크를 클릭하셔서 후방 빌드업 영상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직전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2대1 승리까지 거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유, 첼시 등 강팀들 그리고 토트넘 등 강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왔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올 시즌 홈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1승 2무 1패로 7골 17점을 기록을 했고 무실점 경기는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반다이크 선수와 조 고메즈 선수가 빠지면서 중앙 수비 라인에 크나큰 공백이 생겼는데 어쨌든 조엘 마팁 선수가 그래도 자주 다치는 선수인데 부상 복귀 이후에 꾸준히 선발로 나서고 있고 파비뉴 선수도 유사시에는 센터백으로 기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버풀이 그래도 중앙 수비 공백 치고는 꽤나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아탈란타와의 홈경기 챔피언스 리그 49회차였죠. 주중 경기에서는 주축 선수들을 대거 빼면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는데 이 아탈란타에게 패배를 하면서 무패 행진 5경기 최근 흐름 무패 행진은 조금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리버풀은 지금 조던 핸더슨 선수, 주장인 조던 핸더슨 선수가 지금 풀 트레이닝에 복귀를 했고 오른쪽 풀백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도 지금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결장자 및 부상자 소식은 제가 최종 픽 공유 영상에서 조금은 상세하게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제가 후방 빌드업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브라이튼이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굉장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2대1 승리를 거뒀다. 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을 7대2로 꺾었었던 팀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니 웰백 선수, 베테랑 공격수 데니 웰백 선수가 브라이튼에 합류한 이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이 브라이튼이고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이 웰백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후벼파면서 선제골을 기록해서 브라이튼에게 승리를 안겼다. 그리고 리버풀은 아스톤 빌라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팀이죠. 아무래도 전방 압박을 골자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강하게 브라이튼을 전방 압박을 할 경우에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또다시 빌라전의 재림처럼 데니 웰백 선수가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후벼팔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후방 빌드업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칼럼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홈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안 나온다는 점 그리고 핵심 오른쪽 윙백인 램프티 선수가 결장한다는 점에서 승리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리버풀이 지금 부상자가 꽤 많고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지난 아탈란타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슈 이후에 살라 선수의 폼이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리버풀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충분히 이변으로 봤을 때 무승부까지는 가져가 볼만한 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초안 픽으로 무패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방대한 자료와 인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1번부터 7번까지를 1부로 끊고 8번부터 14번은 제가 2부에서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는 라리가 경기죠. 엘체와 카디스 두 승격팀이 맞붙는데 저는 초안 픽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투표율 자체도 무승부로 쏠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팀이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이고 2부 리그에서는 상당히 맞대결을 자주 펼쳤던 팀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을 봤을 때 모두 0대0 무승부가 나왔을 만큼 두 팀이 맞붙으면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나왔었고 지금 엘체와 카디스가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라리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승격팀이란 것이 아무래도 1부 리그 팀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면이 있죠.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들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파악하는데 조금은 첫 시즌에는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승격팀의 어떤 새로운 축구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초반에 반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었죠.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3백, 변칙적인 3백 체제에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는데 올 시즌에는 지금 1무 8패 꼴등에 처져 있습니다. 그만큼 승격팀이 첫 시즌에는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는데 두 번째 시즌부터는 상당히 간파가 되기 때문에 첫 시즌만큼의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데는 조금은 부족한 면을 보이는 것이 이 승격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엔 리즈 유나이티드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라리가에서도 이 승격 두 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체이의 특징으로는 지금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원정에서 조금은 좋은 스탯을 보여주는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는 원정에서 2승 1무 1패를 거뒀었고 홈에서는 1승 2무 1패로 경기당 평균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조금은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체는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고 골과 실점 면에서도 원정에서 조금은 밸런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8골을 넣었는데 전반 31분부터 40분에 3골을 넣었습니다. 가장 많은 골을 넣었는데 전반 막바지에 많은 골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카디스는 엘체가 강한 전반 31분부터 40분의 수비 집중력이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체가 31분부터 40분에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해당 시간대에는 카디스가 0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 막바지에 수비 집중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홈보다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이 조금 더 성적이 나오고 홈에서는 3골 5실점 무실점 경기를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득점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6골, 세트피스 상황에서 1골을 넣고 있는데 실점 상황에서는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1골밖에 허용을 안 했습니다. 엘체의 특징으로는 제가 지난 승무패 48회차에서 엘체 경기를 조금은 면밀하게 지켜봤는데 양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호산과 이 피델 선수가 굉장히 핵심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이 호산 선수가 지난 레반테 원정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 호산 선수가 포진한 오른쪽 측면 공격에 조금은 의존을 했었고 지금 피델 선수가 왼쪽 측면에 나와줘서 왼쪽
오른쪽에 어떤 공격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피델 선수가 지난 레반테전에서도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카디스전에서도 상당히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체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호산 선수가 포진한 오른쪽 측면 공격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카디스 역시 지금 핵심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테랑 공격수인 네그레도 선수가 지금 아웃이 될 것 같고 주전 센터백인 칼라 선수 그리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호세 마리 선수까지 아웃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두 팀이 2부 리그부터 너무나도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그리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쳤을 때 모두 0대0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 엘체가 홈에서 평균 0.75골밖에 넣지 못한다는 점을 종합을 해보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반면에 카디스가 올 시즌 4승이나 거뒀는데 그 4승이 무려 원정에서 모두 거둔 승리입니다. 심지어 원정 경기에서 단 1패밖에 당하지 않은 카디스인데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4로 패배하기 전까지는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우에스카, 빌바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까지 잡아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디스가 원정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반면에 엘체는 홈에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승부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만 카디스가 올 시즌 비정상적으로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렇지만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다는 점에서 카디스의 어떤 단통 사이드를 보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카디스의 원정 성적을 고려를 해 봤을 때 투포를 잡는다면 저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하되 카디스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경기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단통 무승부를 베이스로 투포를 잡으실 분들은 그래도 원정 성적 원정에서 레알 마드리드까지 잡아낼 수 있는 이 카디스 쪽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3번 경기는 맨시티 대 번리의 경기인데 맨시티 대 번리의 경기는 전통적으로 맨시티가 압도를 해왔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맨시티가 6전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이 번리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맨시티가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 엉덩이를 상당히 뒤로 빼고 수비에 치중하는 팀이죠. 그렇게 수비를 치중하는 팀에게 맨시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번리가 맨시티가 토트넘전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같이 뒷공간을 후벼팔 수 있는 뒷공간 장인들이 있는 팀에게는 맨시티가 역습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번리에는 그렇게까지 손흥민 선수급의 어떤 톱클래스 뒷공간 장인이 없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런 번리를 상대로는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죠. 가둬놓고 패는데 조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더욱이 맨시티가 고무적인 것은 올림피아코스 원정을 떠났는데 1대0 조금은 신승을 거뒀지만 그 경기에서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던 아구에로 선수, 최전방 공격수인 아구에로 선수를 비롯해서 수비수 맨디 그리고 미드필더 페르난지뉴 선수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리전에서 나단 아케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출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최전방에 아구에로 선수가 있냐 없냐의 어떤 맨시티의 최전방 결정력, 골 결정력 문제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아구에로 선수가 복귀를 했다는 점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지금 맨시티가 올 시즌 맨시티라는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빈 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홈이나 원정에서 두 골이 되지 않는 이런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아구에로 선수가 돌아왔다는 점에서 최전방 골 결정력이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하고 전통적으로 이 번리같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비에 치중하고 역습이 강하지 않은데 수비만 치중하는 팀은 맨시티의 먹잇감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의 단통 승리 사이드가 굉장히 유력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욱이 맨시티는 에이스 케빈 데브라이너와 카일 워커 선수가 아예 올림피아코스 원정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번리를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체력적인 여유까지 갖춘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번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올 시즌 리그 첫 승을 따내면서 조금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리그 홈과 원정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원정에서 조금은 화력이 나오는데 그래봤자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득점력이고 오히려 원정에서 실점은 많기 때문에 맨시티의 원정을 떠나서 번리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후반 중반에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역시 후반 초중반에 수비가 약해지는데 번리가 후반 초중반에 0골밖에 그러니까 0골을 득점을 하면서 맨시티가 약한 시간대에 번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번리가 가뜩이나 화력이 약한데 맨시티가 후반 초중반에 수비가 약한 그 부분까지 공략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번리의 득점 패턴을 봤을 때 4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을 넣고 있다는 점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7골을 넣고 있는데 맨시티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득점력이죠. 7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번리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8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와 번리의 어떤 전통적인 구도 맨시티가 번리를 가둬놓고 패는 그러한 구도가 충분히 이번 승부패 50회차에서도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경기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돌아온 맨체스터 시티가 그리고 데브라이너 선수와 카일 워커 선수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맨시티가 번리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번 경기는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발렌시아는 전통적으로 홈 깡패죠. 제가 찾은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라리가 25경기에서 무려 23경기를 무승부 또는 승리를 거둔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구장인 메스타야에서는 그 어떤 팀이 오더라도 쉽게 지지 않는 것이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있었던 로코모티브와의 챔스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은 상승세가 꺾인 모양새입니다. 이 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등에서 2등으로 등수가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수아레즈 선수가 코로나19로 결장을 하면서 최전방 득점 그리고 골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토레이라 선수와 수아레즈 선수는 여전히 코로나19로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최종 픽에서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공격 자원인 디에고 코스타 선수까지 코로나19 이후에 부상 이후에 지금 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 자원에서 지금 주앙 펠릭스 선수와 앙헬 코레아 선수 그러한 선수들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주앙 펠릭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좀 더 어울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수아레스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최전방에 들어왔을 때 구조적인 안정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깡패인 발렌시아가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데 원정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승부나 패배를 일삼는 그런 패턴 그리고 홈에 가서 꾸역승을 거두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과 원정에서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지금 2승 1무를 거뒀고 물론 홈에서 평균 2.6골이라는 화력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원정에 가서는 조금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라리가의 24경기에서 무패를 거뒀을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깡패 발렌시아와 지금 라리가 2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틀레티코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만 홈 특유의 깡패다운 면모가 나왔을 때 발렌시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왼쪽 풀백이라고 할 수 있는 호세 가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측면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1군 선수 중에 나왔다고 하고 현지 언론을 찾아봤을 때는 그 선수가 체리셰프 선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2선 공격 자원인 체리셰프 선수까지 지금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한다면 발렌시아 쪽에 어떤 공격 쪽에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렌시아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2승 2무 1패로 패배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홈에서 발렌시아가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는 없지만 경기당 평균 2.2골이라는 화력을 보여주면서 한 번밖에 패배가 없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아레즈 선수의 코로나19 이후에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아틀레티코 역시 원정보다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발렌시아의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무승부까지 충분히 잡아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초안 픽으로는 아틀레티코 사이드를 베이스로 잡고 이변까지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에버튼 대 리즈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또 지난 승부패 48회차에서 제가 리즈 대 아스날을 리즈 단통 사이드를 봤다가 조금은 아쉽게 미끄러졌었는데 이번에도 리즈를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초안픽으로는 승패 투포를 잡으려고 하고 제가 리즈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에버튼의 핵심 풀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리카 디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오른쪽 풀백인 콜먼 선수까지 지금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라서 좌우 풀백이 지금 없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존조 케니 선수가 대체 자원으로 있지만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리카 디뉴 선수를 딱히 대체할 자원이 없는 것이 에버튼입니다. 더욱이 디뉴 선수는 지난 직전 경기였죠. 에버튼이 풀럼 원정을 떠났는데 그때 3대2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 초반부터 칼버트 르인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조금은 쉽게 경기가 진행될 것 같았는데 풀럼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죠. 이 리카 디뉴 선수가 풀럼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에버튼의 어떤 공격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이 디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가 공급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말인즉슨 최전방에 칼버트 르인 선수의 제공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핵심 풀백인 디뉴와 콜먼이 없는 상황에서 에버튼이 조금은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2승 1무 1패로 경기당 3골로 굉장히 좋은 화력을 보여주는 반면 실점도 2.25골로 많고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홈에서.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보다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리즈 유나이티드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직전 에버튼과 풀럼 경기를 풀타임을 봤는데 에버튼이 이 풀럼 특유의 어떤 원투 패스 공격에 굉장히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을 하고 홀딩 미드필더로 알랑 선수 한 명만을 배치를 하는데 이 4-3-3 포메이션이 3줄 포메이션이고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만약에 4-2-3-1 혹은 4-1-4-1 3줄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서 2선 공격을 강화를 했을 때 이 3줄 포메이션인 4-3-3이 한 명의 홀딩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페널티 박스 앞과 그러니까 최종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굉장히 세 줄 포메이션을 구사하는 팀들에게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풀럼전에서도 에버튼이 수비와 그리고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이 풀럼 특유의 원투 패스 패턴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도 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의 어떤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리즈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원터치 패스가 상당히 강하고 원터치 패스나 특유의 패턴 플레이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고 지난 아스날 대 리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리즈가 골대를 3번이나 맞추고 이길 경기를 비겼었죠. 리즈 유나이티드가 만약에 아스날의 페페 선수가 퇴장을 당하지 않고 맞불을 놓는 상황이었으면은 리즈 특유의 역동성이 발휘되면서
리즈 쪽이 승리 쪽이 조금은 가까워 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아스널이 퇴장을 당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뺐고 리즈 유나이티드가 상대적으로 지공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주도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리즈 역시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죠. 리즈 특유의 압박과 빠른 역동성,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면서 굉장히 이 경기는 언더 오버로 접근할 경우에는 오버 경기가 뜰 가능성이 높고 두 팀이 난타전을 벌이는 양상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그 공간에서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 모습이 지난 풀럼전에서 드러났고 리즈가 풀럼 못지않게 오히려 좀 더 날카로운 원터치 패스나 패턴 플레이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리즈 특유의 역동성과 패턴 플레이가 나온다면 에버튼이 풀럼전에서도 3대2로 겨우 이겼는데 풀럼이 페널티킥을 또 놓쳤죠. 그 페널티킥까지 넣었었다면 풀럼에게 3대3 무승부나 역전까지도 되는 수 있는 그러한 안 좋은 흐름을 후반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 특유의 패턴 플레이와 역동성 그리고 압박이 살아난다면 에버튼이 조금은 의외로 고전할 경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는 우에스카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우에스카는 엘체 카디스와 함께 승격을 한 팀이고 지금 특징적으로는 7무승부가 있습니다. 우에스카가 아니라 무에스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캐고 있고 홈에서도 지금 3무 1패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에스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클린시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한 번씩 있는데 문제인 것은 경기당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득점력입니다. 그렇지만 홈에서는 평균 실점을 그래도 1.25골로 막아내면서 굉장히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에스카입니다. 10번의 경기에서 무려 7번의 무승부를 잡았기 때문에 폴더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변을 꼽으시고 싶다면 우에스카의 무승부도 곁들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제가 세비야 쪽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세비야가 지금 최근 굉장히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꾸역승 느낌이 나고는 있지만 지금 모든 대회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고 직전 크라스 노다르 챔피언스 리그 원정에서도 2대1 승리 극장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특유의 꾸역승 멘탈리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비야가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조금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에스카 특유의 무승부 DNA가 발동이 된다면 세비야가 조금은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우에스카의 무승부까지 곁들이시면 무패, 투포를 잡으신다면 조금은 안정적인 픽이 나올 것 같은 게 바로 이 6번 경기이고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오른쪽 풀백인 페드로 로페즈 선수가 부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측면 수비와 공격에 있어서는 조금은 전력 누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실점 패턴을 보시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8골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세트피스에서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프리킥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 우에스카의 어떤 질식 수비, 늪 수비에 고전을 하다가 그래도 세트피스 한 방으로 꾸역승, 한 골차 신승을 거두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이 6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에스카의 취약 시간대가 전반 31분부터 40분인데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전반 31분부터 40분에 무려 5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해당 시간대에 세비야가 한 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에스카의 취약 시간을 공략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올 시즌 우에스카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이나 내줬을 만큼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팀인데
세비야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을 넣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특유의 무승부 DNA를 발휘하려고 해도 세비야 특유의 어떤 프리킥 한 방, 세트피스 한 방으로 꾸역승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6번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의 단통, 사이드를 베이스로 하고 만약에 폴더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하나 곁들이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부 마지막 경기는 웨스브로 대 셰필드의 경기인데 이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두 팀 모두 서로를 1승 재물, 첫승 재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웨스트 브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맨유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홈에서 그리고 원정에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괜찮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에서 0.75골, 원정보다도 조금은 많은 골을 넣고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실점 부분에서도 지금 그래도 1.75골로 근소하게 원정보다 홈에서 수비력이 나오는 것이 웨스트브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주축 선수들이 몇 명씩 계속해서 빠졌었는데 셰필드 전에서는 그래도 키어런 깁스 선수나 이러한 수비진의 공백을 빼고는 대부분의 공격진 주축 선수들은 셰필드 전에 출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역시 지금 최악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1무 8패로 꼴등으로 지금 처져 있는데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햄에게 한 골차 석패를 당했었는데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전방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맥버니 선수의 왼발 회심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셰필드가 조금은 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굉장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지금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로 충분히 첫 승을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 팀 모두 서로 승리가 없고 서로 지금 1승도 거두지 못한 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두 팀이 지금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6골밖에 넣지 못했고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4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기, 득점력이 안 좋은 팀들 간의 경기는 무승부가 뜰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두 팀이 1승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패 투폴로 나누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에가 첼시나 맨유 같이 어떤 강팀을 상대로 의외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웨스트브로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 3대3으로 비긴 적도 있고 상당히 주도적으로 공격을 펼치는 팀을 상대로 빠른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강팀을 상대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을 내고 있는데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3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브로 특유의 어떤 템포 있는 빠른 공격 전환에 의한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변칙적인 3백이죠. 3백의 수비수들, 양쪽 수비수인 스토퍼까지 공격에 가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웨스트햄전에서도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웨스트햄에게 후반에 수비 뒷공간을 심하게 노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테우스 페레이라나 칼럼 로빈슨 그러한 선수들, 역습 천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경우에는 웨스트 브로미치의 어떤 빠른 공격 전환에 애를 먹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 투폴로 가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양팀 모두 1승이 간절하기 때문에 무승부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에서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 투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셰필드의 수비 약점은 세트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 웨스트브로가 세트피스 2골 특히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에는 마테우스 페레이라 이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셰필드가 위험지역에서 파울을 허용할 경우에는 직접 프리킥 한 방이랄지 그리고 바틀리 선수 높이 제공권이 좋은 그 바틀리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의 어떤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도 웨스트브로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브롬이 충분히 셰필드를 상대로 승리까지 따낼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셰필드 역시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었고 맥버니와 맥골드릭 선수가 그래도 맥버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떨어져도 맥골드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벤치에는 리버풀에서 야심차게 영입한 리안 브루스터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셰필드도 웨스트브로를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르는 것이 조금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승부패 5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텀을 가지고 2부를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중에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부상 및 결장자가 취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고 제가 내일 오전에 올려드릴 최종픽까지 빠짐없이 확인을 하셔서 야무지고 다부진 픽을 구성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픽에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자료들만 결합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만드시는데 활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